여러분, 경매 낙찰까지는 어떻게든 해냈는데 이제 명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명도는 낯설고 복잡하고 상대가 버티기라도 하면 끝이 안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명도는요, 절차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명도는 무조건 낙찰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명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유자랑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명도란 낙찰 이후부터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까지의 전체 과정입니다. 낙찰이 되고 나면 잔금 납부를 하죠. 그 이후에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필요시에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유권이 넘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인도명령이란 걸 신청할 수 있어요. 인도명령 신청이 뭐냐면 지금 내가 낙찰받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달라는 법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점유자와 협상할 때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명령은 보통 잔금 내는 날 같이 신청을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기도 하고요. 셀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될 경우에는 바로 명도가 가능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강제 집행이라는 강력한 수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도는 낙찰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여기서 점유자의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중간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고 모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언제 해야 할까요? 시점별로 낙찰 당일, 잔금 납부 전,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해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명도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알려드릴게요. 낙찰 당일 날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내 연락처를 남기고 오는 것. 둘째, 경매물건 세대에 방문해서 쪽지 한 장 붙이고 오기. 쪽지에는 이름, 연락처, 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니 연락 달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리사무소 먼저 설명드릴게요.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점유자 연락처를 물어보시고요. 만약 안 알려주면 내 전화번호를 남기고 오시면 됩니다. 점유자의 번호를 알아내신다면 좋지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서류 열람을 할 때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두 번째, 경매물건 세대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 경매물건 세대에 방문하는 게 좀 어렵고 조금 이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낙찰자임을 알리는 포스트잇을 간단하게 붙이고 나오시면 됩니다. 낙찰받은 누구누구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와 연락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쓰고 이렇게 붙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윗집, 아랫집, 옆집 등을 방문해서 점유자의 정보를 알아내 봅니다. 지금 경매 물건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면 가족 형태는 어떤지 등등 정보를 파악해서 앞으로 명도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 있거든요. 낙찰받고 잔금 납부 전까지는 그냥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잔금 납부 전까지 우리가 약 45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합니다. 먼저 법적 압박입니다. 1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은 처음부터 강하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점유자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몰라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알려줘야 합니다. 언제 잔금 납부가 될 거고 이후 퇴거 계획을 세우시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자와 소통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 소통을 하실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연락을 일단 기다려보세요. 2주 정도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는 그 2주 정도까지 그냥 좀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2주라 하면 잔금 납부 기일이 정해지는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관리사무소에 얘기도 해놨으니까 일단 연락을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정 불안하시다면
쪽지 한 번 더 남기고 오는 것 정도는 해도 됩니다.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혹시 그 점유자에게 제 핸드폰 번호 알려주셨나요? 이런 식으로 확인 전화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게임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인도 명령을 반드시 잔금 납부하면서 동시에 신청하세요. 인도 명령 인용이 돼야 우리가 이제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냅니다. 내가 지금 잔금을 납부한 상태고 그래서 소유권을 지금 가져온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도 명령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점유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공지를 해주는 겁니다.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연락처로 보내셔도 되고요. 모르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 내용 증명 서비스로 보내면 됩니다. 꼭 내용 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소통 내용은 점유자에게 법적 절차가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가 잔금을 쳤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 명령 결정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 명령 신청을 하셨으면 한 1, 2주 정도 안에 인도 명령이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인도 명령 결정문이 나올 텐데요. 이 결정문이 낙찰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송달이 됩니다. 이게 송달돼야만 우리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명령 결정문이 낙찰자와 점유자에게 확실히 전달되었을 때 그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금 납부하자마자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 집행은 신청하면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집행관님들이 강제 집행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그 집을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이것을 강제 집행 계고라고 합니다. 안 열어주면 문 따고 들어갑니다. 보통 점유자분들이 이 단계에서 마음을 접으시고 보통 95% 정도는 명도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강제 집행한다고 집행관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 문을 따고 고지장, 인도 명령 결정문과 강제 집행 고지장을 저에게 주고 나간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멘탈이 이제 내가 정말 나가야 되는구나. 나가야 되니까 이삽이라도 받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95%는 명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면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돼요. 강제 집행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집행관님과 작업인원들이 출동해서 대신 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잔금 납부 후에는 여러분들이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고 1, 2주 뒤에 인도 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강제 집행 전에 강제 집행 계고라는 걸 집행관들이 합니다. 여기서 95%는 명도가 끝나고 끝나지 않는 5%는 결국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 종료가 됩니다. 이게 명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명도를 우리가 할 때 꼭 이렇게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협상으로 명도를 끝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상할 땐 점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채무자인지, 임차인인지, 제3자인지 여기에 맞춰서 명도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결국 점유자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사기간 그리고 이사비.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끝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 해볼 수 있는 협상 기술 알려드릴게요. 공동투자자 불러오기. 제가 같이 투자한 분이 계신데 법대로만 하시는 분이라 저 혼자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라며 또 다른 투자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꼭 결정을 내가 안 해도 되죠. 답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공투하신 분의 의견도 물어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삼자화법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저는 명도회사 직원이고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점유자가 무리한 요구나 내가 답할 수 없는 요구를 했을 때 또 다른 결정권자를 따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나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상대가 스스로 양보하게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제시를 할 때는 한 달 안에 이사하시면 200만원, 두 달이면 150만원,
그 이후엔 이사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나갈수록 유리한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한테도 대출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점유자가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를 합니다. 이사비를 1,000만 원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바로 반응을 하지 마세요. 알아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드십니다. 저희 상한선은 3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기준을 잡고 말해야 협상의 주도권이 생깁니다. 점유자 반응별로 대응법도 있는데 수용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대화로 해결하면 됩니다. 아니고 이제 적대적이거나 무반응인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 명령 넣고 강제집행 계고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세요. 그래야 현실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거든요. 법적인 압박과 협상,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점유자들은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이사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비는 얼마 정도 필요하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면 대부분 협상이 됩니다. 혼자 사는 채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집이 경매로 나간 상황이니까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어요. 다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명도는 사실 이사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쪽에서 알아보고 이사 일정 잡아주고 이사비도 좀 보태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명도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도 다 겪어보지만 명도는 겁낼 일이 아닙니다. 절차를 알면 되고 소통 방법만 알면 대부분 협상으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처음이시면 명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절차대로만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